정시의 사주명리 159강은 12운성의 목욕지인 욕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12운성의 욕지는 도화와 같은 의미로 지금 이 시대에는 예능의 별로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럼 본강에서는 도화와 동일한 개념인 목욕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운성 중의 목욕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 목욕지를 간단하게 욕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욕지입니다. 12운성은 절태에서 시작되어 양지에서 길러지고 또 생지에서 탄생하여 다음은 씻는 목욕이 순서가 될 것입니다. 이 목욕은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도화살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연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목욕지를 연못에 비친 노을의 아름다움을 표시한 함지살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화살, 연살, 함지살, 목욕, 욕지 전부 같은 의미와 뜻이 되겠습니다. 갑자, 그리고 을사, 경오, 신해는 일지에 목욕지가 올 수 있지만은 병정하와 무기토와 인계수는 일지에 목욕지를 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지 어디에서도 목욕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갑목이 자수 욕지를 보면은 복성기인과 태극기인과 기문간살과 또 원진살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일주는 다양성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갑목이 자수를 보아서 욕지를 보게 되면은 그 특징은 복성기인이 될 수도 있고 태극기인이 될 수도 있으며 또 기문간살을 이루게 되기도 하고 원진살을 이루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을사의 욕지는 고란살과 금여성과 관기를 가집니다. 관기를 가지며 을사일주는 지지에 사화를 놓으면은 고란살이 되고 또 금여성을 가질 수 있고 또 관기 확관으로서 관을 기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의 일주입니다. 신의 일주는 욕지를 보면은 고란살과 태극기인과 금여성을 가집니다. 신의 일주는 고란살과 태극기인과 금여성을 가지게 됩니다. 또 병화가 묘를 보아 욕지가 될 때는 병일간이 묘목을 지지의 타지에서 묘목을 보아서 욕지를 볼 때는 태극기인이 됩니다. 될 때는 태극의 도움이 있고 또 정화가 신금입니다. 정화일간이 타주에서 지지의 신금을 볼 때는 관기확관이 되고 또 개수도 마찬가지로 임목의 욕지를 볼 때는 간복이 있는 관기합관이 되는 것입니다. 개수일간도 다른 지지에서 임목을 볼 때는 관기합관으로서 관을 기하게 쓰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됩니다. 또 기토가 신금을 볼 때는 가장 길시는 천을 기인을 보는 것이고 금여성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토일간이 신금을 타 지지에서 볼 때는 천을 기인이 되는 것이고 금여성의 복성을 만나는 것입니다. 또 무토가 묘목을 보고 무토일간이 묘목을 보는 것입니다. 무토일간이 타 지지에서 묘목을 볼 때는 천복 기인을 만나는 것이고
또 경금이 오화의 욕지를 보면 경금이 똑같이 오화의 욕지를 본다면 역시 복성기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만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목욕은 태어나 제일 먼저 하면서도 반복되는 습관으로 목욕의 대표적인 성향을 반복성이라 합니다. 반복성이라 하며 목욕의 반복되는 습관 중에는 행동의 반복도 있지만 목욕에서는 했던 말을 또 하는 말의 반복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의 반복성과 행동의 반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목욕은 벗어야 하기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드러내는 것으로서 비밀이 없는 것으로 착하고 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감추고 숨겨야 할 기술 등을 다루는 직업적인 분야에서는 목욕이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목욕은 침체되고 우울한 마음도 목욕을 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바뀌는 것으로서 바뀌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서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목욕은 변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목욕은 순수성으로 베풀기를 좋아하여 대금을 지불해야 할 적에는 주머니를 먼저 열어서 돈을 먼저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남에게 밀리지 않고 무엇이든 자랑하고 싶은 과시욕이 순수성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순수성과 가시욕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또 목욕지에는 상관성입니다. 목욕지는 상관성이 자리하여서 자기만을 위한 마음도 강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침없는 언어로 주위 사람들과 불화하기 쉽습니다. 주위 사람들과 불화하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장생지가 후원을 얻는 것이라면 이 목욕지는 첫 안면과는 달라서 배타성으로 가기도 쉽습니다. 이 목욕은 변화와 그리고 변동으로서 한 가지만을 매진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는 일이 자주 바뀌게 되어서 이곳저곳으로서 옮겨 다니게 되고 직업 변동이 많아지며 이사를 자주 하게 되어 살림이 궁핍해지는 것입니다. 목욕을 일지해 놓은 사람이 목욕의 운이 오면서 운이 순행하여서 관대지로 흐른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을 전부 결산하여서 성부처를 정하고 그곳으로 올인하여 굳세게 밀고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목욕의 상관성과 변덕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에 대한 호기심에서 발동하는 것으로서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목욕의 욕지를 일지해 놓고 있는 일주라면 장년기 이후의 호기심은 파손으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년기라면 호기심을 풀어야겠지만 기혼자라면 호기심으로서는 가정을 지탱할 수 없기에 지지의 형충파이가 들어오는 운에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어하여 신기일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 목욕은 낭비벽을 만들기도 하며 지나치게 멋을 부리고 바람을 일으키기도 하며 안하무인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순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일지에 목욕이 올 때의 일주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목일간이 자수의 욕지를 놓아서 갑자일주가 되면은 갑목의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을 갖춘 것이며
여기에 병화를 보면은 자랄 수 있는 나머지 조건도 갖추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갑자 일주는 자오묘유의 도화살이면서 목욕지에 있다고 하여서 나체도화라 말하고, 일주나 시지에 있다면은 장외도화로서 연예인이나 문화예술 분야에서 자기의 매력을 발산하기에 유리한 입장에 있으며 비교적 연애운이 좋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갑자가 연주나 월주에 자리한다면은 장내도화로서 결혼운이 좋은 사람으로서 일찍 결혼하기 쉬운 사람이며, 책임감이 강하고 한 사람에게 안착하려는 성향이 강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성적인 면으로도 어른스러운 면모가 있는 사람입니다. 또 도화 욕지인 자수를 일지에 보고 병화를 가까이서 동시에 본다면은 정인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갑자는 배우자 자리에 인성인 모친이 자리하여서 배우자의 자리가 없고 비켜나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혼 후에도 어머니에게 의탁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고 고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화는 지혜의 총명함과 재능과 매력이 어우러져 현대를 사는 사람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을목일간이 사화를 보아서 목욕지에 놓이면은 물이 있는 욕지가 아닌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 피어난 야생초나 사막의 선인장과 같은 것으로서 메마른 땅에서 씻기 위하여 벗는 것이 아니라 무더운 곳에서 더워서 벗는 나체도화입니다. 을사는 메마른 곳에 사람이 올 수 없어서 고란살이 되어 홀로 지내야 하는 것이고, 또 사화 속 병화 상간의 이빠른 소리로 인하여서 더욱이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을사는 상관 경관의 의미가 강하여서 관의 발붙일 자리를 없애는 것으로서 고란의 살성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하였든 사화에 있는 경금 배우자 복은 타고난 것으로서 금요로 합의되어서 관기확관을 이루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을사일주입니다. 또 을사는 사막에 부는 바람과 같고 바람이 그칠 줄 모르니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을사는 뱀에게 물린 새와 같아서 욕사의 충이 올 때는 욕지에 있는 위험성을 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을사는 사화의 대역을 지나가는 을목의 성격과 같아서 방랑의 유랑성으로 역마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을사의 함지의 목욕지는 사문성에 자리하여서, 사화가 문성이죠. 사문성에 자리하여서 일필휘지하는 글 쓰는 작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작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을목의 단비는 멋을 나타내고 도화의 함지에 있는 것으로서 유행을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연예인과 예술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경금일간이 오화를 보아서 목욕지에 놓이면은 정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욕지의 정관은 사교적이며 주색을 가까이 할 수 있기에 구설수가 있을 수 있지만은 상명하복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큰 재물에는 약하며 다소의 허영과 낭비벽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오는 올바른 판단력, 시비가 정확하며 신용과 명예욕이 있고 보수적이며 자수성가형이기도 합니다.
또 경오는 융통성은 부족하지만은 나름대로 언변이 있고 시비가 분명하고 결단성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지장간의 병화는 칠살이기 때문에 도화와 함께하여 외정이 움직이기도 하며 처궁이 욕지이기 때문에 처의 덕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경호 일주의 여명은 자신이 욕지에 있기에 시각적인 배우자를 고르게 되고 외향적이기에 화려함이 있으며 그러지 못할 경우는 자학하여서 돌아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경호는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갤러리나 아트리에, 뷰티샵, 럭셔리한 바, 고급 호텔 등 상류에 젖어 있는 성향으로 개방적입니다. 경오는 관살 혼잡으로서 욕패궁에 들어 구설과 바람이 따르기도 합니다. 특히 좌우의 충은 욕사의 충으로서 배우자의 자리이기에 우환이 따를 수 있고 신뢰와 명예의 추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경오는 욕지의 관살로서 연하남과 인연이 있고 불연일 때는 구설수와 액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신금일간이 해수를 보아서 묘격지에 놓이면은 상관 경관으로 근본적으로 피해의식을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의 일주는 상관에 해당하여서 관과는 인연이 약한 사람이며 여명의 경우에는 덕자 부별하기 쉬워서 고란사를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관경관은 감정의 기복이 심하여 종잡을 수 없는 성격으로 예측이 불가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선민성도 강한 편으로 한번 눈밖에 나면 상대와는 상종을 하지 않으려 하고 자기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려 하기에 상대와 불화하며 사회적으로도 외톨이나 왕따가 되며 배우자와는 해로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상관은 예리함이 있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수사관이나 검찰, 경찰, 언론, 방송, 그리고 비평가, 기자, 방송 패널 등으로 진출을 한다면 인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목욕을 놓은 사람의 직업으로는 예술과 관련하거나 문학과 관련하는 사람으로서 작가가 되기도 하며 물과 관련하는 직업으로는 유흥업을 하거나 주유소, 산부인과, 상하수도 사업, 해산물이나 수산물 등과 관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목욕의 대운이 오면은 매사에 막힘이 있고 금전과 명예를 잃을 수 있으며 주색을 탐하여서 망신을 당할 수 있기에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 식상이 목욕이면은 언변이 좋아서 중인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식과의 관계는 사소한 일로도 관계의 변화가 많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 재성이 목욕이면은 재물과 인연이 덜한 편으로 재물의 유지와 운용에 나름대로의 대책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부친의 원조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인성이 목욕이면은 하나를 배우면은 10개를 아는 사람으로 응용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연지, 월지, 일지가 목욕에 놓이면은 식상성이 있기 때문에 한 곳에 안착하지 못하여 이동이 많게 됩니다. 이는 연예인의 기본적 성질이기도 합니다. 월지, 일지에 목욕이 있으면 이성 문제로 복잡해지고 다재다능하지만 주의력은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 처신에 주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목욕은 도화살로서 연월지에 자리하면 청년기부터 자기의 끼를 내 보이려고 예능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고
만일에 일지에 있다면 항상 그 분야로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이때에 임수 그리고 또 병화 일간은 생각으로만 그칠 수 있고 정화와 개수가 있다면 실천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갑을목과 경신금이 있다면 결과를 낼 수 있고 무기토가 있다면 나의 노력이며 또 무기토가 없다면 남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159강 목욕지 12운성 중에서 목욕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목욕지는 도화살이나 함지살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